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오늘은 톡파원 촬영 이후 2년 만에 PEI를 다시 방문합니다. 저 멀리 PEI와 캐나다 본토를 이어주는 길이 12.9km의 컨페더레이션 다리가 보입니다. PEI로 들어갈 때는 통행료를 내지 않는데 본토로 돌아올 때 50.25불을 냅니다. 약 10분 동안 계속 이 풍경을 보며 가야 합니다. 저 멀리 PEI가 보입니다. 드디어 PEI에 도착했습니다. PEI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샬럿타운에 도착해 짐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이 가득한 샬럿타운의 다운타운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정신없이 촬영을 하느라 구경을 제대로 못해서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2년) 전에도 왔었던 해산물 전문점 워터프린스 코너샵. PEI는 유명한 랍스터 식당들이 많지만 이곳에서 먹었던 시푸드 차우더와 랍스터 롤이 기억에 남아 다시 왔습니다. 가게 안은 조금 산만해 바깥에 앉았는데 한여름인데도 해가 져보니 꽤 쌀쌀합니다. 이 가게의 이름은 워터 스트리트와 프린스 스트리트 모퉁이에 있는 가게 위치에서 유래했습니다. PEI 로컬 맥주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여행지에 로컬 맥주를 마시는 것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푸드 차우더가 나왔습니다. 생선, 조갯살, 베이컨과 감자에 더불어 랍스터와 조개 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에는 작은 비스킷도 하나 줍니다. 식사 전 맥주로 입을 적시고 뜨끈한 시푸드 차우더 한입 하면 이게 서양의 국밥이구나 싶습니다. 비스킷에 버터 발라 시푸드 차우더에 푹 찍어 먹으면 부족한 탄수화물이 보충됩니다. 진짜 국밥 같아서 비스킷을 말아버렸습니다. 시푸드 차우더로 입맛을 돋구니 오늘의 메인인 랍스터 롤이 나왔습니다. 함께 주는 마요네즈를 푹 퍼서 대충 펴바르고 한입 먹습니다. 버터 바른 빵의 짭짤한 고소함과 랍스터에서 나오는 단맛과 감칠맛에 더해 마요네즈의 산미가 적절히 어우러지는 것이 일품입니다. 그 유명한 PEI 감자로 만든 감자 샐러드도 함께 나옵니다. 접시까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앞에 있는 샬럿타운 항구를 산책합니다. 캐나다의 웬만한 관광지에는 다 있는 카우즈 아이스크림. 이 카우즈 아이스크림의 본사가 이곳 PEI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작년 여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항구 산책 후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틀차 아침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도로명 표지판도 이쁜 PEI. 오늘의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PEI의 풍경은 캐나다의 다른 곳들과 사뭇 다릅니다. 3년 전 촬영의 주 장소였던 캐번디시에 왔습니다. 이곳은 캐번디시에 있는 많은 N시리즈 관광지 중 하나인 에이번리 빌리지입니다. N시리즈 작중에 있는 에이번리 마을을 재현한 관광지인데 마을이라기엔 상당히 작습니다. 기역자로 된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작중 묘사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각 건물에는 식당과 가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관광지입니다.
오늘은 이 식당에 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22년 촬영을 위해 온 식당인데 이곳에서 먹었던 김치버거와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치킨 페투치니와 대구구이를 시켰습니다. 파스타는 꾸덕한 크림과 버섯의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대구구이 위에는 파마산 허브 크러스트가 올라가 있어 짭짤하고 은은한 허브향이 풍깁니다. 대구 또한 촉촉하게 잘 조리되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김치버거는 더 이상 팔지 않아 참 아쉬웠지만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 초콜릿이라는 초콜릿 가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색이 있지는 않지만 지인들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사갈 만합니다. 작중에 나오는 라즈베리 코디올도 판매하는데 불량식품 맛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카우즈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에이번리 빌리지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달베이 해변입니다. 이곳에는 달베이 바이 더 시 호텔이 있는데 앤 시리즈 작중 앤이 시를 낭송한 화이트 샌즈 호텔에 영감을 준 곳이라고 합니다. 한때 캐나다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으로 선정되어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묵어볼까 했지만 호텔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리뷰가 있어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닷물에 발을 담가봅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해변이라 참 좋습니다. 호텔 구경을 위해 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의 캐나다 구스가 있어 포기합니다. 샬럿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자 무스라는 기념품 샵 체인인데 괜찮은 제품들을 팔아서 여기가 있으면 항상 먼저 갑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좌석을 하나 이상 꼭 삽니다. 기념품을 사고 나와 식당 예약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잠시 둘러봅니다. 숙소 근처 괜찮은 평점의 식당이라 고른 더 파일럿 하우스. 패티오가 예뻐서 밖에 앉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로컬 맥주를 한잔합니다. 에피타이저로 크랩 케이크와 메인으로 스테이크와 오리 가슴살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맛집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도 날이 좋습니다. 숙소 앞에 카페가 괜찮아 보여 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쉰답니다. 근처 다른 카페를 찾아 이동합니다. 지난 촬영 때 묵었던 숙소, 괜히 반갑습니다. 올드카는 봤어도 올드 소방차는 처음 봐서 신기합니다. 샬럿타운은 캐나다 연방 결성의 시발점이 된 샬럿타운 회의가 열린 도시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오래된 도시에 속하는데 지금은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카페인을 책임져줄 카페. 컵이 유독 작아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커피를 사들고 온 곳은 빅토리아 공원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공원이라 산책하기 좋습니다. (22년에) 왔을 때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람은 고사하고 차도 별로 없었는데 2년 새 사람이 많아진 게 신기합니다. 빅토리아 공원을 뒤로 하고 식사를 위해 이동합니다. 다운타운 근처의 중국 식당 야미하우스.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고즈넉한 가정식 느낌의 중식당입니다. 주문을 하니 주방에서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국 만두가 그리워 주문한 물만두와 군만두. 샤오롱바오 같은 만두가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수제 우육면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음식들이 중식 같지 않게 전반적으로 삼삼한 것이 중국 가정식이 이런 느낌일까 싶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찾아보니 식당이 작년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캐번디시로 이동합니다. 캐번디시에 있는 그린게이블스 헤리티지 플레이스. 이곳은 캐나다 공원청에서 운영하는 N시리즈의 관광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윤. 캐나다 공원청에서 운영하는 곳답게 컨텐츠도 풍부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N시리즈의 팬이 한 곳만 방문해야 한다면 무조건 이곳을 추천합니다. 전시실을 지나면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됩니다. 작중에 나오는 헛간을 지나면 빨간머리 앤의 집이 나옵니다. 빨간머리 앤의 원제는 초록 박공의 앤인데 지붕 아래 초록 삼각형 부분을 박공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집 안으로 입장하면 소설 속의 앤의 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구경을 마치면 뒷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뒷문 쪽에는 작중에 나오는 연인의 길이라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근처의 골프장으로 나오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800m 정도의 한적하고 짧은 산책로입니다. 특별한 건 없으니 시간이 없다면 굳이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의 길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집을 등지고 정면을 보면 유령의 숲길이라는 산책로가 하나 있습니다. 900m 정도의 짧은 숲길이지만 연인의 길과 비슷해서 이번에는 건너뜁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있는 기념품 샵에 들렀습니다. 기념품 샵에서 엽서를 사면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다음 장소를 위해서 엽서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헤리티지 플레이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캐번디시 우체국. 실제로 영업하는 우체국인데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은 N시리즈의 작가 몽고메리가 근무한 우체국입니다. 몽고메리의 외조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우체국인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외할머니를 도와 이곳에서 근무하며 소설을 집필했고 이 우체국을 통해 원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몽고메리의 일대기와 근무 당시에 사용했던 집기들이 작은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구매한 엽서에 이곳에서만 찍을 수 있는 N 스탬프를 찍으면 아주 좋은 기념품이 됩니다. 우체국 구경을 마치고 식사를 위해 이동합니다. 캐번디시에서 샬럿타운으로 가는 길에 있는 뉴 글래스고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랍스터 전문점 뉴 글래스고 랍스터 서커스입니다. 입구에서 주문을 하면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1인 1메뉴를 주문해야 하는데 모든 메뉴에는 빵, 수프, 샐러드와 음료가 포함되어 있고 홍합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오늘의 메인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먹기 편하게 기본적인 1차 손질이 돼서 나옵니다. 꼬리살을 발라 내장을 살짝 묻히고 버터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극락입니다. 개인적으로 집게살은 흐물거려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껍데기 두께가 흉악합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오면 식사는 끝입니다. 랍스터는 신선하고 맛있지만 식당의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고 무한 리필로 제공되는 샐러드와 홍합의 퀄리티는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식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PI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다 보면 낯선 풍경들이 종종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있는 카우즈에 왔습니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50.25불을 내고 다리를 건넙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여행 내내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노을과 함께 이번 여행 끝.